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K리그와 J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북 현대와 수원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 1위의 전북입니다. 작년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챔피언이죠. 시즌 초반 삐걱대며 흐름이 좋지 않았으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결국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내 많은 이적이 이뤄지면서 많은 팀이 전력 보강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김상식 감독의 전술 운영 방식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끈한 공격력을 자랑하죠.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 총 71골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당 평균 2골 득점에 성공한 셈이죠.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한 공격 전개와 함께 피지컬이 좋은 일선 공격수가 마무리 짓는 형태의 전술 운영으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팀 내 주 득점원인 최전방 일선 일류첸코와 구스타보가 로테이션으로 경기에 나서며 팀 득점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도합 30골 득점에 성공하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한교원, 문선민, 송민규, 김보경, 쿠니모토 등 개인 전술이 뛰어난 측면 공격수들과의 연계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 생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시즌 5위의 수원FC입니다. 이제는 진짜 수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같은 연고지의 수원 삼성에 밀리며 가짜 수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으나 지난 시즌 더 높은 수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죠. 공격 자원들의 전력 보강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번 시즌 ACL 진출을 목표로 확실한 동기부여가 심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장점인데요. 이번 시즌 이승우와 김현을 영입하면서 한층 더 강화된 공격진입니다. 개인 전술이 뛰어난 무릴로와 함께 최전방 일선 라스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조합이고요. 지난 시즌 리그 내 팀 득점 3위를 기록할 만큼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스피드가 장점인 이승우를 살려 침투 위주의 공격 패턴을 구사할 수도 있게 되면서 다양한 공격 전술을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원정 분리를 안고 있으나 득점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입니다. 작년 우승팀의 저력으로 선전 가능성이 높은 전북입니다.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새 시즌을 맞이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염려할 부분은 아니죠. 지난 시즌 리그 최다 득점 1위에 빛나는 만큼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기에 득점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요 수비 자원의 이적과 함께 공격진의 전력 보강을 마친 수원FC이기에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5 오버 접근과 함께 전북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나고야와 비셀고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5위의 나고야입니다. 지난 시즌 상위권을 꾸준히 위협하며 ACL 진출권을 향해 달렸지만 아쉬운 5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팀의 장점은 끈끈한 수비 조직력인데요. 4-2-3-1 플랫을 활용해 수비 지향적인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고 특히 3선에서 이나가키, 타고지가 1차 저지를 10분 수행하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특히 경기당 평균 인터셉트가 16회나 될 정도로 상대의 패스기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데 능합니다.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한 만큼 짠물 수비를 보이며 경기당 실점이 0.7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심 자원인 김민태 이적으로 인한 공백은 꽤나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상대 공격진의 역량을 고려한다면 1실점 허용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시즌 3위의 비셀고베입니다. 지난 시즌 고대하던 ACL 출전 티켓을 따내는 등 팀 통산 최대 성적인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올 시즌 중원의 마지막 퍼즐인 한자리에 오기하라를 영입하며 이니에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리그 최고의 버금가는 중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베르마엘렌의 공백 역시 J리그 최고의 스타 마키오를 수혈하며 적절하게 메운 상황이죠. 마키오가 기량 저하를 겪고 있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준수한 수비력을 유지하더라도 팀 실점 최소화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공격진의 결정력을 감안한다면 1실점 허용은 여유롭게 열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1 핸디페이입니다. 스쿼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운 비셀 고베가 대량 득점을 노리겠지만 나고야의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상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원정 경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 2득점에 묶일 공산이 높고요. 나고야 역시 최대 강점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윗선 자원들을 활용한 한 방을 노릴 공산이 높은 가운데 수바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는 만큼 완벽한 저항은 어렵습니다. 저득점 위주의 근소한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쇼남벨 마레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16위의 쇼난입니다.
지난 시즌 16위를 기록하며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죠. 설상가상 주포로 활약했던 웰링턴이 소속팀으로 복귀하면서 공격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3-4-2-1을 통해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데 롱볼을 활용한 단순한 공격 패턴 탓에 공격 대비 득점 비율이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경기당 기대골 수치보다 0.23이 부족한 시즌을 보냈고요. 웰링턴이 이적하면서 일선에서 롱볼을 받아주며 버텨줄 자원이 이탈한 점은 악재죠. 크로스를 통해 8골을 기록한 만큼 그가 수비진에 가하는 하중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의 공백을 적절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면 최대 1득점에 묶일 공산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 15위의 가시와입니다. 시즌을 앞두고 공격진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나카무라와 더글라를 데려오며 페드로의 공백을 적절하게 메운 상황이죠. 4백과 3백을 혼용하며 힌트를 착안하려 하나 딱히 인상적인 결실은 맺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큰데요. 좌우 풀백들의 공격 전개 시 윗선으로의 전진을 가져가면서 후방 공간이 생기면서 3선 자원들의 커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내어주다 보니 박스 바깥부터 볼 차단이 원활하지 못하고 크로스를 통한 실점이 10골이나 됩니다. 센터백들의 경기 후반대인 마킹에 있어서 미흡함을 보이는 점 역시 세트피스 실점을 무려 15골이나 허용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죠. 비슷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1실점 허용은 불가피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1 핸디캡 승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없다는 점이죠. 쇼나는 롱볼을 통한 단순한 공격 패턴 탓에 공격 대비 득점 비율이 좋지 못합니다. 가시와 역시 오픈 찬스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저조하고요.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이 주된 루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일 일정이 아닙니다. 저득점 위주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C 안양과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2위의 안양입니다.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정규 시즌 2위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대전에게 패배하며 승격에 실패했죠. 다만 최근 흐름 자체는 좋은 편으로 지금의 페이스를 잘 유지한다면 이번 시즌에서의 선전이 기대되는 전력입니다. 1, 2선의 공격력이 돋보이는데요. 정규 시즌 37경기 총 62골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내 최다 득점 3위를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풍부한 활동량과 함께 개인 전술을 통한 공격 전개가 유효하게 작용하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죠. 특히 최전방 1선 조나탄의 완전 영입에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전방에서 굳건하게 버텨주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중이죠. 또한 역습 시 중원 자원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득점 생산을 노립니다. 지난 시즌 4위의 전남입니다. ACL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리그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동기부여 확실히 주입되면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즌 첫 경기와 함께 원정 분리를 안고 있는 일정으로 본래의 경기 운영 방식인 선수비 후역습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역습 위주의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데 최전방 1선 발로텔리의 빠른 스피드를 적극 활용하며 한 방을 노리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죠. 기회 대비 다소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페널티 박스 안까지 공격 전개가 잘 이루어지며 득점 찬스를 가져갑니다. 특히 중원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박스 부근 공백이 많은 안양의 중원을 잘 공략한다면 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죠. 다만 수비 상황 시 좌우 윙백의 기민한 수비 가담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상대이기에 무득점 가능성도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안양의 선전을 예상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내 최다 득점 3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안양이죠. 핵심 공격수인 조나탄 완전 영입에 성공하면서 전력 이탈도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몇몇 주요 자원들의 이적으로 전력 이탈을 겪고 있는 전남입니다. 이전과 같이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경기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5오버 접근과 함께 안양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대구FC와 FC서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 3위의 대구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로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냈으나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이나 핵심 자원들의 이적으로 전력 요소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철, 이근호 등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했으나 노쇠화로 인해 시즌 전체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기에는 버거울 것으로 예상되죠. 적극적인 압박이 돋보이는데요. 전방에서부터 다소 거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으로 상대 실책을 유발로 득점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즌
시즌 적극적인 압박과 발밑이 좋은 케이타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도 성공했고요. 공격 전개 능력도 뛰어난 자원으로 최전방 일선 에드가와 세징야를 뒷받침하며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볼에서의 우위와 함께 개인 전술을 통한 공격 전개로 득점 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시즌 첫 경기인 만큼 홈에서의 승리를 노릴 공산이 높겠습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심어진 상태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작년 시즌 7위의 서울입니다.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성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였으나 결국 하위 스플릿 1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시즌의 페이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시즌에서의 기대감이 높은 팀인데요. 확실한 컨셉의 전술입니다. 4백 시스템을 활용으로 후방 라인의 안정감을 가져가며 좌우 풀백의 중원에서의 기여도를 높이며 이선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전술 운영이 돋보입니다. 공격진에는 빠른 스피드가 장점인 나상호, 개인 전술이 뛰어난 강성진, 침투 능력과 결정력이 좋은 조영욱을 배치하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더불어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성용이 좌우 골고루 볼을 배분해주며 원활한 공격 전개를 돕습니다.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 완전히 달라진 서울입니다. 하위 스플릿 1위로 시즌을 마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상황이고요. 이번 시즌 역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을 마친 대구죠.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 중심을 잘 잡아줄 것입니다. 양팀 모두 새 시즌인 만큼 첫 경기 승리에 대한 목표의식이 확실할 거고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5 언더 접근과 함께 서울 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 8위의 인천입니다. 하위 스플릿 2위로 시즌을 마치며 준수한 성적을 거뒀죠.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 이전과 다른 경기력으로 어느 정도의 승점 확보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 시즌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시즌에서는 상위 스플릿 돌입을 노릴 공산이 높습니다. 역습 위주의 전술에 특화된 팀이고요. 선 굵은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로 제공권과 피지컬이 뛰어난 최전방 일선 무고사를 통해 득점 생산을 노립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가 돋보이는 이선의 아옐라르와 좋은 시너지와 함께 연계 플레이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노쇠화로 인한 기동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이적 시장 풍부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이명주를 영입하면서 단점 보완에 성공했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분주히 오가며 양면으로 확실한 안정감을 더해줄 것이고요. 한편 주요 공격 자원인 김현이 이적했으나 일본 J2 리그 출신의 이용재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 총 38득점으로 경기당 평균 1골 득점으로 이번 일정 역시 1골 이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시즌 6위의 수원 삼성입니다.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에 드는 쾌거를 이뤄냈죠. 무려 3년 만에 상위 스플릿에 진입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도 성공했고요. 하위 스플릿의 서울과 인천에서 시즌 마지막 승점에서 밀리긴 했으나 이번 시즌 선전이 기대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빠른 공격 전개를 노리고요. 주로 3백 시스템으로 모든 상황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합니다. 특히 좌우 윙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이루어지면서 공격에 힘을 실어주죠. 팀의 미래로 불렸던 핵심 공격수 정상빈의 유럽 진출로 전력 뉴스가 있으나 류승우와 덴마크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인 외국인 용병 그루에닝을 영입하면서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더불어 전 소속팀 대구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정승원 영입 역시 확실한 플러스 요소이죠. 폭넓은 활동량과 공수간 연결고리 역할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적응 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대량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우나 한두 골 내외의 득점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수원 삼성의 선전을 예상합니다. 핵심 공격수인 정상빈의 이적으로 전력 이탈이 있으나 류승우, 그루에닝 등 공격수 보강에 성공하면서 출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정승원, 볼트위즈의 합류로 후방 라인의 안정감까지 더한 상황이고요. 인천 역시 이명주의 영입으로 단점 보완에 성공했으나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과 역습을 노리는 팀으로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운 전력입니다.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이고요. 2.5 언더 접근과 함께 수원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